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강경한 긴축 발언 여파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돌파해 1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휴스턴에서 렌트비를 내지 못해 퇴거 명령을 받은 남성이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공격해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애리조나에서는 묻지마 총격으로 7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마리아나, 즉 대마초를 피우는 성인이 담배 흡연자보다 많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국가감염병 자문위가 입국 전 검사는 폐지하되 입국 후 PCR 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질병관리청에 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 내일부터 100도를 넘나드는 불볕 더위가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수출에 타격을 입게 된 한국산 전기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한국 정부 대표단이 오늘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해법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주미대사를 만나봤습니다.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정부부처 3곳의 국장급 실무진이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기업의 입장과 정부의 우려를 이번에 전달할 예정이고요. 여건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용 주미 한국 대사는 전기차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한미 양국 정부가 협의에 나서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간 협상 의제로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공식 제기하고 한미 FTA 당사자국으로서의 지위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미국 민주당을 중심으로 전격적으로 법이 통과된 만큼 의회에선 관련 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부에선 백악관, 재무부와 밀도 있게 교섭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미 의회를 통과해서 법률로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완전한 해법 마련에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미 의회 그리고 행정부 인사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정부 대표단의 실무 협상에 이어 다음 주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고위급 협상을 이어갑니다. 이미 법이 시행된 만큼 대응이 늦었다는 이른바 뒷북 논란에 대해 정부는 우리 국익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국의 법을 수정하는 것이 목표라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긴축 강조 발언 이후 원달러 환율은 1,350원을 돌파하며 연고점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0원 넘게 오르면서 1,340원 선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상승폭을 더 키우더니 19원 넘게 오른 1,350원 40전에 마감됐습니다.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넘은 건 2009년 4월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강경 긴축 발언 탓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고강도 금리 인상을 더 이어가겠다고 강조한 것이 달러화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성 발언까지 나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닷컴 버블 때 1,368원까지 갔었기 때문에 저희가 1,365원 정도를 상당으로 보고 있는데 대불안 요인 때문에 급등한다면 사실상 1,400원까지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달러 강세로 인한 환차손 우려에 경기 침체 전망까지 더해지며 증시도 흔들렸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2.18% 하락했는데 하루 낙폭으론 2달여 만에 최대치입니다. 기관이 5,500억 원 넘게 순매도했고 환율 상승세 속에서도 주식을 사들이던 외국인도 400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8% 떨어지며 지난달 18일 이후 처음으로 78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9월달 FOMC의 불확실성이거든요. 금융시장이 이렇게 오르는 게 무슨 펀더멘털이라든가 금리 격차 때문은 아니고 결국 다음 달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어느 수준까지 올릴 것인가에 우리 금융시장의 향방이 달려있는 만큼 금리 인상 폭에 영향을 줄 미국의 고용, 물가 지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아파트 렌트비를 내지 못해 퇴거 명령을 받은 남성이
불을 지른 후 주민들을 공격해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애리조나에서는 한 남성이 반자동 소총으로 묻지마 총격을 가해 7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박시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휴스턴의 한 남성이 아파트에서 나가라는 퇴거 명령을 받은 후 앙심을 품고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에 더해 이 남성은 불길을 피해 나오는 이웃 주민들을 향해 차례로 총격을 가했습니다. 어제 새벽 1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화재 진압에 전념하고 있었으며 총격범은 그 사이를 틈타 아파트에서 나오는 주민들에게 샷건을 발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3명이 숨지고 2명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엎드린 자세로 총을 쏘고 있는 총격범을 사살했습니다. 이웃들은 경찰과의 인터뷰에서 이 남성이 최근 직장을 잃고 집세도 밀린 상황에서 최장한 판정까지 받은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애리조나의 피닉스에서는 묻지마 총격으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30분쯤 한 남성이 모텔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을 향해 반자동 소총으로 총격을 가해 차량 안에 있던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다시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1명이 어깨에 총상을 입었고 다른 1명은 여러 발의 파편을 얼굴에 맞았습니다. Upon arrival, a two-officer unit was met by gunfire. They engaged the suspect. He later retreated, and later the suspect was found dead. 현장에서는 소총과 여러 개의 탄창, 방독면과 헬멧 등이 발견됐는데 경찰은 용의자가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성인이 담배 흡연자보다 많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2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달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18세 이상 미국인 1,013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 미국인의 53%가 마리화나 사용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반면 45%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반응이 49%와 50%로 균등하게 나뉘었습니다. 마리화나에 대한 미국인의 견해는 술보다 더 긍정적이었습니다. 같은 7월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71%는 알코올이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고 75%는 알코올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지난 한 주간 마리화나를 피운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16%로 나타났는데 이는 작년 12%에 비해 4%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갤럽이 1969년 마리화나 흡연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지난 한 주간 담배를 피웠다고 답한 사람은 11%로 194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CNN은 갤럽 조사에서 마리화나 흡연율이 담배를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젊은 층에서 마리화나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 국립보건원이 이달 23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18세에서 30세 성인의 작년 마리화나 사용률은 43%로 1988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 이용이 불법이지만 주정부 차원에서 의료용으로 사용을 허가한 곳은 37곳, 이 중 기호용으로도 사용을 합법화한 곳은 19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방하원은 대마초를 유통하거나 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마초 합법화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대마초 합법화가 중요한 정치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경찰 체포 과정에서 용의자가 사망한 영상이 공개돼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맥주를 훔친 용의자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을 상대로 약 5분간 격렬히 저항하던 용의자는 결국 체포됐고 경찰은 손을 등 뒤로 돌려 수갑을 채웁니다. 이 과정에서 얼굴이 바닥을 향해 있던 용의자 35살 나이콘 브랜더는 몇 차례 신음을 하다가 의식을 잃습니다. 경찰이 어깨를 두드리고 소리가 들리냐고 물어봐도 응답이 없자 병원으로 급하게 옮겼지만 1시간도 채 안 돼 숨졌습니다. 경찰 영상을 보면 브랜더는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경찰도 무기 회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활동가들은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맥주를 훔친 사람이 재판도 받지 못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셈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후 받는 PCR 검사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조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없애자는 의견을 질병관리청에 냈습니다. 지금은 해외에서 입국할 때 탑승일 48시간 전에 받은 PCR 검사나 24시간 전에 받은 신속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성, 효용성, 그다음에 많은 국민 개개인의 부담감을 생각했을 때 이것은 폐지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 위원회가 의견을 지난주에 모았던 것입니다. 해외에서 받는 검사가 부정확할 수 있는 데다 양성 판정 뒤 체류비와 검사 비용 등 국민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단 입국 직후 받는 PCR 검사는 지금처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서는 입국 후 하루 안에 PCR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 명대로 줄었지만 해외 유입 확진자는 300명대로 여전히 많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엿새째 500명대를 이어가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입국자 검사 축소가 방역의 구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항공기 안에 이제 감염 의심되는 사람들이 꽤 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공기 내 안전을 어떻게 유지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고요. 입국 전 검사 폐지 시점은 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 이후가 유력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조만간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학자 융자금 탕감이 발표된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을 노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학자 융자금을 탕감받는데 도와주겠다는 내용의 사기 이메일이나 문자, 전화가 늘고 있습니다. 사기 수법은 빨리 탕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거나 탕감 자격을 보장받기 위해 개인 신상 정보를 입력하라는 등의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거래위원회는 누구도 탕감을 빨리 받게 도와줄 수 없고 탕감받을 자격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부 사기단이 Federal Student Aid Identification을 요구하는데 이를 절대 공유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교육부 학자금 탕감 관련 웹사이트에서 이메일을 입력하고 학자 융자금 관련 업데이트를 체크하면 구독 서비스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욕 퀸즈의 한 전철역에서 한 15살 남학생이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남학생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뉴욕 퀸즈의 잭슨하이츠 루즈벨트 애비뉴 역에 있던 한 15세 소년이 선로로 떨어져 북쪽으로 향하는 R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소년은 친구들과 함께 달리는 열차에 매달리는 이른바 열차 서핑을 즐기다 추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MTA 직원은 그들이 열차 서핑을 즐기는 것을 봤다며 열차의 속도가 점진적으로 빨라지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열차에서 내려야 하지만 그 타이밍을 놓친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직원은 소년의 왼팔의 팔꿈치 아랫부분을 선로에서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소년은 인근 벨뷰 병원으로 즉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사고 영상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해당 역의 북쪽 승강장 입구를 차단시켰습니다. MTA 직원들이 역사에 흩뿌려진 소년의 피와 사고 잔해들을 닦아내는 등 현장 수습에 나섰고 경찰의 증거 확보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잭슨하이츠 루즈벨트 역을 지나는 M 열차와 R 열차는 해당 역에 정차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운행은 지연됐습니다. KBTV 뉴스 박진우입니다. 폭주족들의 불법 도로 점거 사이드쇼가 여기저기서 이어지면서 경찰이 애를 먹고 있는데요. 북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는 무려 차량 500대가 몰려들었습니다. 자동차들이 굉음을 내며 도로를 뱅글뱅글 돕니다. 지난 주말 오클랜드에서 열린 폭주족 불법 사이드쇼에 차량 500대와 20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이드쇼는 주로 공터나 주차장 또는 신호등 사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운전 실력을 뽐내며 자동차 묘기를 부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들은 사거리에서 불법 도로 점검 후 광란의 자동차 묘기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이날 8대의 차량을 압수하고 7명을 체포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사이드쇼 장소는 SNS로 전달되고 빠르게 변경되기 때문에 사전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오클랜드 경찰은 불법 사이드쇼 관련 정보가 있는 사람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음주 단속에 걸린 여성이 취하지 않았다며 춤을 추다가 결국 체포되는 경찰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플로리다에서 한밤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여성. 똑바로 걸어보라는 경찰의 요구에 발을 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4걸음 만에 비틀거리며 선에서 벗어나자 취하지 않은 척 선 좌우로 스텝을 밟으며 이리저리 움직이고 회전 동작을 취하며 갑자기 아일랜드 포크 댄스를 추기 시작합니다. 이어 발레 동작까지 계속 몸을 움직여보지만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찰에 읍소하며 걷다가 춤추다가를 반복하던 이 여성.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됩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한밤중 다른 자동차와 추돌했고 만취 증상을 보여 음주운전 여부를 가리기 위해 테스트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의 피검사를 거부해 결국 음주운전 검사 거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이번 주 남가주 지역에 100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가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또 한 차례의 더위가 내일부터 남가주 전역에서 시작됩니다. 국립기상청은 남가주 일대에 형성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산간과 내륙 지역은 기온이 최고 110도에 이르는 불볕더위가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랭캐스터 108도, 벤나이스 106도, 산타클라리타 108도, 글렌데일 103도, 패사디나 102도 등 대부분 지역이 이번 주 최고 기온 100도 이상을 찍게 될 전망입니다. LA 다운타운과 한인타운,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0도대 중후반 기온을 유지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해가 떨어진 이후 기온 역시 80도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많은 주민들이 열대야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아마 한국의 그 더위처럼 저녁에 더우면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그 다음 날까지 이 잠을 못 자서 피로해지고 아주 건강에 치명적인 있으니까 조심들 해야 될 거예요. 불볕더위와 함께 낮은 습도로 인해 산불 화재 우려도 커지면서 산림소방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5일간 남가주 거의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는데 상황에 따라 다음 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노약자들의 경우 이번 주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물 것, 특히 차 안에 어린아이와 반려동물들은 단 1분도 방치해두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당국은 현재 카운티 내 161곳의 쿨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지역 쿨링센터 정보는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더위는 노동절 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 화요일 이후부터 서서히 풀리기 시작해 주말쯤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더위를 피해 해변을 찾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LA 카운티 보건국이 박테리아 오염으로 4개 해변에 물놀이 금지 권고를 발령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산타모니카의 산타모니카 피어, 마리나델레이의 마더스 비치, 샌페드로의 이너 카블리치 비치, 말리부의 토펜가 캐년 비치에 물놀이 금지 권고를 내렸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이들 해변의 경우 박테리아 수치가 기준보다 높게 나왔다면서 주민들에게 수영과 서핑 등을 비롯한 물놀이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반세기 만에 사람을 태운 우주선을 달로 보내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첫 로켓이 발사 시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갑자기 발사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미국이 유인 달 탐사를 위해 딱 50년 만에 달로 보내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첫 로켓. 한국 시각 어젯밤 9시 반 발사를 목표로 발사대에 세워졌다가 갑자기 발사가 전격 연기됐습니다. 고압으로 액체 수소연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누출이 감지됐고 4개의 주 엔진 중 하나가 충분히 냉각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된 겁니다. 여기에 갑자기 날씨까지 나빠지자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결국 발사를 미룬다고 발표했습니다.
We did encounter an issue chilling down engine number 3. We need the engine to be at the cryogenically cool temperature such that when it starts, it's not shocked with all the cold.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천문학적 비용 등을 이유로 중단된 유인 달 탐사 재개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세계 20여 개국의 협력과 오랜 준비를 거쳤습니다. 1단계인 이번 발사에선 일단 마네킹을 태운 유인 캡슐 오리온이 42일 동안 달 궤도를 도는 임무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5천여 개의 센서 등을 이용해 달 탐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한 뒤 2024년 유인 비행, 2025년에는 우주 비행사의 달 착륙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달에 아예 체류기지까지 만들어 화성을 비롯한 심우주까지 사람을 보낼 장기 계획도 세웠습니다. We're going back to the moon, but we're going to live and learn and develop new technologies because we're eventually going to Mars. 미 항공우주국은 일단 이르면 현지 시각 다음 달 2일 발사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드러난 문제가 심각할 경우 발사는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KBS 전국 노래자랑의 새 진행자에 방송인 김신영 씨가 낙점됐습니다. KBS 관계자는 전국 노래자랑의 고 송혜 선생님을 잇는 후임 MC로 김신영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MC 김신영은 10월 16일 방송을 시작으로 전국 노래자랑을 이끌게 됩니다. 김신영은 TV와 라디오 등 오랜 방송 활동뿐 아니라 가수와 배우로도 활동하며 만능 엔터테이너로 눈부신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신영은 전국 노래자랑과 함께 자라온 자신이 후임 진행자로 선정되어 가문의 영광이라며 전국 팔도를 돌며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열심히 배우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